INF 조약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 군비 통제의 랜드마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군비 통제들은요, 특정 분야의 핵 무기들을 폐기하는 조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상한선까지만 허용하고 오히려 늘어나게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말들이 구설수들이 많았던 조약들인데 이 INF 조약이야말로 500에서 5,500km 사거리를 가진 특정 범주의 미사일을 전량 폐기하는 아주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조약이 지금 폐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새로운 군비 통제, 군비 경쟁 시대가 열린다고 보셔야 되고, 앞에서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다. 또 중국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정 늘리고 있다. 이 러시아가 위반을 했다고 미국이 얘기하는 미사일들은 이스칸데르가 아니고요.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초음속으로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또 의뢰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무한 사거리를 가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신무기들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뭐 세계 군축 자료들을 보면 중국의 핵무기가 뭐 한 300개 정도, 280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한 5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2,000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INF 조약을 파기할 게 아니라 러시아는 자기들 500km 이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9M 79입니까? 급 미사일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입증을 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도록 저는 해서 INF 조약을 탈퇴할 게 아니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문제는 별도로 다른 조약 형태로 해야 된다. 급이 다르니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퍼 장관이 호주에 가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육지, 지상에 배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호주가 바로 반대했습니다. 저희 일본도 저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저희들은 만약 그것을 중거리 미사일을 한다면 우리는 대한반도 방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1, 2, 3이 있는데요. 현무 1, 2가 지대지 미사일인데 거의 800km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중심이 1000km이기 때문에 800km 사거리를 가지면 북한 전역이 다 커버되는 미사일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 배치한다 했을 때는 당분간은 엄청난 그 소용돌이가 일겠죠. 사드 배치하는 것만 가지고도 중국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경제 보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은 이미 남북 간에는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북한은 핵 무력 국가가 됐어요. 핵 무력 국가임을 선포했고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도 지금 뭐 이틀이 멀다 하고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 발사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조차도 지금 이제 가늠을 못하고 있는 이런 그 딱한 사정인데, 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라면은 충분히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들여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북한이 대남 경고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남조선 당국을 위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억지력이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핵 억지력, 핵 우산이 그 억지력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동맹 관계도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맹에 필요한 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 사드 배치할 때도 보면 미국이 바로 동맹국에게 배치한 형태가 아니라 먼저 괌에 배치하고 일본에다가 일본 열도에 배치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재래식일 경우 과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뭐 있겠죠, 있기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지금 괌에 배치할 경우는 이제 한 4,000km 정도 됩니다. 북경까지. 근데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 한 1,000k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 문제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어떤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는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별도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는 삼축체제라는 건 계속 국방계획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미국이 일단 공개적으로 요청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벌써 그거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찬반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앞서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중국은 사실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격용 미사일을 수천 개를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거나 그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또는 뭐 중국도 잠재적인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카디즈를 하루가 멀다 지금 침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배치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면 그게 뭡니까? 우린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시만요. 예. 감성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유난히 그냥 그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균형 감각이 사실은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조금 얘기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군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국군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남쪽 지역에서 배치한다는 것이고 그걸 겨냥하는 것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그것은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거 사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중국의 입장이 한국군이 통제하는 형태의 사드였다면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할 때 한국군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냐는 점을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러시아한테 밑보이기 싫다. 우리가 표적되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더 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받더라도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하고 균형을 이루고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 편의 힘을 빌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카드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송영기 의원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한 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무기가 우리가 통제가 됩니까? 아니 왜 우리 재래식 군비에 대한 전시 작전권도 안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핵무기나 다른 중거리 핵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고 일단 들어보세요. 쓰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군사적 적입니까? 현재 상태? 이걸 적대화시키려고 만드는 거냐고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할 때 이라크 우리 적이 아니었어요. 이라크 파병하자고 난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막다가 최후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고 그나마 동맹의 의리상 의료부대를 파병해서 아무런 희생 없이 성공적으로 철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북방 삼각으로 군사협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